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이 5분 전에 본 영상, 어젯밤 잠들기 전 넘긴 콘텐츠, 출근길에 습관처럼 켠 그 채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살까? 취향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노출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원하는 삶과 현재 삶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심리학과 뇌과학이 증명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과학적 메커니즘을 알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일까? 다이어리에 목표를 적고 새해 다짐도 하고 분명 마음먹은 건 진심인데 말이죠.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또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에요. 바로 시선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는 것처럼 사고하고 오래 노출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1968년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온스가 증명했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자극적인 영상들, 피곤해서 선택한 가벼운 콘텐츠들, 나를 낮은 기준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정보들, 이것들이 쌓여서 내 삶의 평균값을 만듭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것, 그게 결국 당신의 기준이 되고 당신의 선택이 되고 당신의 삶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정함, 여유, 품격, 깊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소비한 콘텐츠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었나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기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운 삶을 원하면서 매일 초단위로 편집된 자극적인 영상을 봅니다. 품격 있는 삶을 원하면서 비교와 소모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깊이 있는 삶을 원하면서 피상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즉,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과 시선에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지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속도, 선택, 취향을 같은 시야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것 같은데요. 심미안이나 취향은 센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미안, 취향, 분위기, 이 모든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고급스러운 사람은 처음부터 고급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우아한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장면을 오래 봤고 어떤 삶을 기준으로 삼았고 무엇을 흉내냈는가. 그 선택이 쌓여서 분위기와 태도가 된 겁니다. 심미안은 많이 보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엔 반드시 흉내에서 시작됩니다. 흉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흉내는 가장 빠른 학습입니다. 처음엔 빌린 삶처럼 느껴져도 반복되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장 지능적인 선택입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모방을 통해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증거죠. 흉내는 본능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성장 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철학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고 싶은 삶을 먼저 정의하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 성공, 여유 같은 추상으로는 안 됩니다. 장면이 그려질 정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공간을 꾸밀 때 많은 것을 두기보다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도로요. 말투, 리듬, 공간, 소비 방식.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 알고리즘을 즉시 재세팅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 기록으로 당신을 규정합니다. 지금 당장 시청 기록을 정리하세요. 원치 않는 영상이 나오면 관심 없음과 채널 추천 안 함을 누르세요. 그리고 보고 싶은 콘텐츠는 끝까지 시청하고 반응하세요. 이건 취향 관리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 설계입니다. 알고리즘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이 수준의 삶을 소비하는 사람이다. 연속 시청하고, 저장하고, 댓글을 달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곧 당신을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이동시킵니다. 마치 다른 나라로 이사가는 것처럼요. 가능하다면 취향 훈련용 계정을 따로 만드세요. 이 계정에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콘텐츠를 넣지 마세요. 비교나 자극을 주는 것도 빼세요. 오직 기준, 태도, 삶의 결을 보여주는 것만 담으세요. 이 계정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교정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의도적으로 이 계정에 접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세 번째,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연기해도 됩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이 사람은 왜 서두르지 않을까? 왜 말을 줄일까?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부러워하지 말고 해석하고 흡수하세요. 이게 진짜 심리안입니다. 표면을 넘어 본질을 읽어내는 능력이요. 여러분, 당신은 아직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아직 그 삶을 충분히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의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흡수했는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의지로 버티지 마세요. 알고리즘부터 당신 편으로 만드세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노출과 반복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선, 속도,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세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의 말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기품은 영혼의 가장 순수한 형태에 관대합니다.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것이 결국 당신이 됩니다. 오늘부터 보는 것을 바꾸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